제가 꼭 논란거리의 중심에 있어요. 자동차를 살려고 만드는 건 실험용 마루타로 만드는 거지. 사실 현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슈메이커십니다. 지금 자동차에 장착된 차들은 모두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다가 보는 겁니다. EDR 장치 나오지 않았으니까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슈가 바보되면 기록 장치가 남지 않는 거예요. EDR 장치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급발진을 밝혀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운전자나 어떤 변호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로펌을 사도. 메이커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예,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요즘 유튜버로 크게 활약 중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그룹 결함과 국민청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고, 이때 조회수가 200만 회 정도 나왔더군요. 오늘은 저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희 명장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인데 제가 어제 영상을 봤어요. 춘천 시승하셨더라고요. 그걸 그새 보셨나요? 제가 춘천은 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살고 싶은 데가 춘천 그 물가 호수 의암댐역. 근데 그 산길 쫙 해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제가 시운전하면서 그 코스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같은 코스를 똑같이 운전하시길래 저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말씀 잘하시더라고. 뭐 대본빨입니다. 아니야. 아니, 근데 오토포스토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 근데 말씀을 맛있게 잘해. 그래서 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나도 한 수씩 배웁니다. 오토포스트를 보고. 과찬이십니다. 이제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계속 논란거리를 정리할 때마다 좀 모시게 돼서 제가 꼭 논란거리의 중심에 있어요, 보면. 그죠? 이슈메이커십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근 논란이 신형 G80 급발진 문제랑 네. 2.5 스마트 스팀 엔진의 엔진오일 감소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처 문제에 대한 건데, G80 급발진에 대한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 봤어요. 뉴스도 봤고 또 만들어진 영상도 제가 봤는데, 사실 급발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전자제인이 86년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99년부터 뉴스만 틀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저도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적을 하고 SBS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쭉 보니까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를 장착한 이후부터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를 본 거죠.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전 세계 자동차 만들어진 건 1886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벤츠가 이제 가솔린 엔진을 만들고 난 뒤부터 100년 동안은 사실 급발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이 독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때부터 언젠가 역사적으로 뒤져보니까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이후부터 이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쭉 해서 제가 추적해보니까 결국은 이슈 문제, 센서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뭐 미국에서 911 결국은 엑셀 페달 센서의 문제로 급발진이 생겼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99년도부터 계속 나오다가 그 당시 가솔린 자동차만 급발진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가 급발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 머리에 있었는데, 2004년부터 디젤도 합류합니다. 웬 디젤? 이랬거든요. 디젤은 급발진 안 생기는데, 디젤도 똑같이 가솔린 자동차와 같이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한 이후부터 이제 급발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LPG 택시가 또 증가해요. LPG 택시는 프로인데 어떻게 급발이 생기지? 이렇게 그 30년, 20년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결국은 LPG 택시도 똑같이 가솔린과 디젤과 같이 컴퓨터와 센서가 장착된 이후부터 급발이 생긴 거고요. 송파 버스 사건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탔는데 이제 거기를 사고 나서 벗어나고 결국 급발진을 피하려고 하다 결국 운전자가 죽었는데, 국가수에는 이거를 운전자 과실로 여러 가지 상황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이제 버스가 이제 그 급발진 생긴 거 맞거든요.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이후부터 급발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들은 모두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는 현장에서 수시로 봐요. 그래서 뭐 처음에 99년, 2000년도부터 엔진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상승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동이 안 꺼지면 대부분
컴퓨터 분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센서 분량이에요. G80 같은 급발진 관련된 것도 대부분 그쪽에 이제 많은데 국가수나 이런 데서나 뭐 이제 현대나 메이커나에서는 뭐 EDR 장치 나오지 않았으니까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슈가 바보되면 기록 장치가 남지를 않는 거예요. 같은 전자기기니까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DR 장치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급발진을 밝혀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EDR 장치라는 거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 사고 나가지고 전 5초와 전 후에 5초를 기록해서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그 EDR의 자료는 사실 메이커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거지 소비자한테는 보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EDR 장치에 가지고 급발진을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료 분사하는 시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압력의 프로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점화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즉 거기 있는 데이터와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EDR 장치가 우리나라도 장착돼서 법제화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EDR 장치 이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나중에 급발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논란이 있고 브레이크 안 밟았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자고요.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은 스위치가 온, 오프로만 나와 있습니다. 온, 오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메이커는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밟긴 밟았는데 꽉 안 밟았군요. LF 소나타 때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급발진 문제는요 메이커만 맡겨둬도 안 되고 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뭘 알고 해야 돼요. 본인끼리만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해서 어떤 거 들어가야 정말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꼭 들어가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한테 굉장한 불리한 것밖에 나올 수 없다. 지금 이슈가 바보됐는데 그 데이터를 믿어라? 다른 건 다 바보된데 왜 그 데이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바보됐으면 다 같이 바보된 건데. 그렇잖아요. 걔만 살아있다? 걔는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쓰고 있다가 많이 사용했죠. 컴퓨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뭐 검색하다 보면 흔히 뽕 나요. 꼼짝도 안 해. 배터리 뺐다 끼면 정상 작동하잖아요. 다시 재현되던가요? 재현 안 되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한두 개 달린 게 아니에요. 자, 급발진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계속 분석하는 입장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2000cc 이하 차가 급발진 생겨갖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차가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다 2000cc 이상이에요. 다 고급차가 급발진이 다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거예요.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에 본 거 보세요. 왜? 2000cc 이상 차는 센서와 컴퓨터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00cc 이하는 그것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와 컴퓨터가 많은 차가 급발진이 많다. 결국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개수가 그렇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발진 문제는 센서와 컴퓨터의 문제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려면 EDR 장치의 점화시기, 연료 분사 시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압력에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는 한 운전자나 어떤 변호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높음을 사도 메이커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전에 EBS에서 하버드대 마이클 샌드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포드 자동차가 둘이 타고 가는데 꽝 받았다. 그 모델이. 뒤에 탱크에서 불이 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그러면 니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버드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모든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근데 이 차가 너무 많이 팔렸다. 대수가 이만큼이야. 근데 한 대당 니콜 비용이 이만큼이 나가. 그럼 곱하기 돈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니콜이 끝나는 순간 포드는 문을 닫아야 된다. 니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할 때 학생들이 반반 갈라집니다. 어떤 학생들은 망해도 해야죠.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있고 반 학생은 그게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있는 중소기업 여러 가지 식구들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답을 이 교수는 주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포드 자동차는 리콜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먹으라고 다친 사람 보상해주고 끝나요. 그리고 현재가 포드가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다친 사람 억울하고 죽은 사람 보상해주고 꽃기처럼 당한 그 사람은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리콜 안 하고 지금까지 포드가 존재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리콜하고 포드가 망했어야 정의인지 라고 하시면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저희가요. 제가 그 준비해 놓은 질문의 한 5가지를 미리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포드는 리콜 안 하고 포드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들도 급발진
급발진하는 거 알고 전자과 공학 교수들 다 알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않지만 전자는 거짓말한다. 근데 정부도 그걸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그 나라에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알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메이커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 보완하긴 하는데 전자화되고 컴퓨터하고 편의장치가 있는 한 급발진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대신 환경 문제, 안전 문제, 편리성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메이커가 열심히 자기는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알긴 알지만 확신은 가지만 이거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다친 사람보다 약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한 5가지 미리 해주셔서.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급발진 문제는 계속하면 저는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냐면 그동안에 해왔고 EDR 장치를 그렇게 가격하는 것도 제가 엄청나게 이제 방송하면서 왜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몰아가니까 결국은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면서 3년 유예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걸 하려고 하면 3가지는 분명히 넣어라. 그래야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진짜 메이커도 급발진을 정말 바뀌고 싶다면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면 넣어라. 그랬고 정부의 법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안 되면 나보다도 더 전문가 공청해가지고 다 들어봐라 이거야. 제가 그동안에 10년 넘게 이거 해오면서 찾아오면서 추적한 게 그렇고 다른 나라 거 다 봤다. 근데 다른 나라도 안 넣었다. 왜 안 넣었을까? 자기네 불리하니까 안 넣었다는 거죠. 그거 나오면 이게 증거가 확실해지거든요. 지금은 뭐 운전자 과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다는 등 뭐 발로 하나로 아니면 더블로 둘이 하나는 오른발 뭐 브레이크도 같이 밟고 엑셀도 같이 밟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그 뭐 테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네. 저희가 시작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2편으로 나눠야 될지. 네. 근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보니 2편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G80 급발진이 좀 논란이 됐던 게요. 네. 브레이크 등 점등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보낸 영상에서는 보조 제동 등을 포함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장면, 이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뭐 기동을 충돌하기 전에도 나오고, 운전자께서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급발진 현상이 시작이 되면 브레이크를 현실적으로 밟기가 어렵습니까? 네. 이제 급발진이 되면 엑셀 페달이 밟혀져 있는 상태고 엔진에 들어가는 흡입 공기의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 진공이라는 게 스로틀 밸브, 그러니까 공기가 흡입구가 닫혀야만이 엔진의 진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과 사람이 밟는 힘을 두 개 합쳐서 브레이크를 제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스로틀 밸브라는 거 공기구멍이 열려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그 진공의 힘은 없어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브레이크 마스터 시즌에 나온 압력 갖고만 이제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풀 브레이킹 해도 그 속도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안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급발진 생기게 되면 운전자가 다 같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이거죠. 브레이크가 딱딱하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는 얘기는 엔진 진공 힘은 없어졌고 마스터 시린다 압력, 그러니까 유압의 힘으로만 밟았다. 그러니까 안 밟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밟긴 밟은 거죠. 근데 그 힘으로는 그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차에는 엔진보다 브레이크 힘이 강하기 때문에 차가 쓰는 겁니다. 근데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 브레이크 힘보다 엔진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엑셀 페달 놓고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엔진 힘보다 브레이크 힘이 강하니까 차가 쓰는 겁니다.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 이 브레이크 힘보다 엔진 힘이 강하니까 차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운전자는 안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DR 장치 오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밟아줘야 온오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급발진이 생기면 전자 시스템 바보, 갑자기 흔히 말하기로 좀 이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해서 또라이가 됐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슈가 다 또라이 됐는데 걔만 EDR 장치만 걔만 월정에 살아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DR 장치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브레이크 등이 스타렉스에 충돌할 때 한 번 나오고, 네. 기둥에 충돌하고 한 번 나오고, 네. 그리고 차량이 멈춘 후에 한 번 나옵니다. 총 3번 정도 들어오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계속 착각해서 밟다가 다 멈추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꼭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꼭 그렇게 해요. 그 속도에서 난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 조건, 직선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런 도로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나. 말하고 행동하고는 달라요. 저도 내가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열심히 하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가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로는 다 방송에서 하고 나왔는데 10분도 안 돼서 제가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다가 꽝 받았다니까요. 이게 맨정신에서 이론하고 실제 상황에서 되는 거하고는요. 급한 상황에 대한 운전자는 딱 핸들 잡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리면 핸들을 꺾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밖에 안 밟아요. 하다가. 그 또 브레이크도 우리가 말하는 풀브레이크 핸들을 잡고 그냥 죽기 살고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로 꾹 밟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차에는 조금만 밟아도 차가 쓰게 돼 있는 건데 100이라는 힘에서 20%, 30%는 밟아도 차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급브레이크 확 밟는 거죠. 제가 이 실험도 해봤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맨정신에서 멀쩡한 차 갖다 놓고 뭐 풀브레이크 하면서 끝까지 밟았다.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속도에서 그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해. 저도 그런 실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그런 방송, 그럴 때는 어떻게 피하라고 방송한 10분 후에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자동차를 제일 잘하는 저도 하다가 그냥 받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EDR 관련해서 질문이 지금 나왔어야 하는데요. 뭐 저희 영상으로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미국과 다르게 네. 우리나라는 제조사에서 해당 장치를 분석을 하고 국가수도 제조사한테 그걸 맡깁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부산 산타페 급발진 사건 때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국가기관도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수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믿어왔죠. 근데 나는 자동차 쪽만큼은 내 국가수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급발진 영상을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제일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산 산타페 사건, 예. 급발진하고 그 다음에 오피르스가 저기 포천인가에서 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럴 때 부산 산타페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저거는 급발진 맞구나. 그 차가 궁금했어요. 급발진을 저도 오랫동안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거로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수승을 해보니까 국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수 나오더라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 국가수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때려버렸고 그 사람 아내와 자식이 죽은 사유가 저한테 연락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차를 보게 됐어요. 정말 궁금했고 확인하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을까? 왜? EDR 점검하려면 띄어서 점검해야 되고 또 이슈를 점검하려면 띄어서 점검해야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다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접한 거를 풀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점검했지? 나는 의심이 첫 번째 갔고 그래서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어요. 엔진룸을 열어봤더니 그 차는 거의 고압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해서 무상수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던 사안인데 예. 그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뜯어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 자료를 딱 봤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엔진이 파손 상태가 너무 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이거 보니까 엔진은 거의 멀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배선 쪽 몇 개 끊어지고 라지레다 쪽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선 한 두세 강 연결해가지고 바로 시동 걸은 거예요. 그 방송에도 나오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해서 제가 당연하게 이 건은 그동안에 그 호합법 문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오일이 경유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찍어봤더니 아니 나는 이만큼 지키는 거. 그러면 국가에서는 엔진 오일도 한번 안 찍어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 석 달 동안 방치해놨다가 보고서 한 장 떡 내가지고 운전자 과실로 때린 걸로 저는 그렇게 인정한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때부터 저는 국가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를 내려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한테 가서 이제 국가수의 원장인가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인원이 부족했다, 장비가 없다. 그리고 하여간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못했다. 타주가 제대로 뭐 협조를 안 해줬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쓰지 말았어야죠. 근데 보고서를 뭐라고 썼죠? 운전자 과실을 때렸잖아요. 그럼 법원 판단은 국가수 말을 던지고 운전사 말을 듣겠냐고.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어떻게 보고서는 운전자 과실을 때릴 수가 있는 건가요? 나는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동안의 국가에서의 한 행태가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한 장으로 매일 가면 법원에서 자기 거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울분이 나와. 대한민국의 국가수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과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고 눈 감고 점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좀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게요. 빌트인 캠입니다. 그게 현대차 순정 블랙박스죠. 네. 그 녹화는 되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네.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네. 급발진 상황 같은 때는 음성 자료도 꽤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만든 꽁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꽁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꽁수다라고 증거 없이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는 메이커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죠. 리얼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당시에 가급한 상황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그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뭐 100이라는 거를 파악하려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이커가 불리한 거고 소비자한테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블랙박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뭔가 원인 분석을 하거나 사고 분석을 하거나 이러려고 블랙박스가 있는 건데, 화면만 있고 음성을 빼버린다는 얘기는, 영화를 볼 때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들은 게 편한데 음성 빼버리고 바보들의 행진처럼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건 아닌가. 그는 솔직히 메이커에서 뭐 놓쳤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다 음성이 나오는데 그 비싼 블랙박스가 그것도 안 된다는 거는 블랙박스라고 보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도 좀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5 스마트 스트림에서 어떤 차는 별로 안 먹고 어떤 차는 많이 먹는다가 엔진 결함으로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 차량 일부에서 운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엔진을 잘못 만든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50년 하면서 엔진율이 좋겠다 했는데 게이지를 바꿔준다는 건 사실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타2 엔진하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해요. 명장이라는 말만 하니까 내가 차량 기술사니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 현대가 나한테 소송 걸 때 그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했는데 세월을 겪으면서 약간 한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명장 됐을 때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한풀 해줬다, 효도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명장만 고집하는 거죠. 저도 또 명장이라는 말이 좋습니다.